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손 안에 있는 그 지갑 색깔이 무엇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눈에 띄는 색깔입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갑의 색깔 하나가 당신이 5년 동안 쌓아온 재물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합니다. 아끼며 삽니다. 외식도 줄이고 쓸데없는 것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입이 적어서일까요? 지출이 많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그 지갑 안에 이미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색깔 하나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을 살 때 무엇을 봅니까? 디자인을 봅니다. 브랜드를 봅니다. 가격을 봅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냥 취향으로 고릅니다. 이게 예쁘네. 이걸로 사야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색깔은 취향이 아닙니다.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재물을 부르기도 하고 재물을 내쫓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 잠깐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반드시 무언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거 다 미신 아닌가요? 색깔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지갑 얼마나 됐습니까? 그 지갑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돈이 모였습니까? 아니면 항상 빠듯했습니까?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안 모인다면 그 이유를 지금까지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월급이 적어서,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나빠서.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기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갑의 색깔 같은 것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색깔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은 색이라고 알고 계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색은 행운의 색이잖아요. 이 색이 왜 나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 생각이 바로 오늘 깨뜨려야 할 오해입니다. 어떤 색이 문제냐고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들 안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색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왜 그 색이 재물의 기운과 충돌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알면 지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옷장을 볼 때도 집안을 볼 때도 새로운 눈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색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색깔이 재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뿌리를 알아야 오늘 제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색깔이 재물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을 모르고 색깔 이야기만 들으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색깔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이고 에너지의 파장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행동을 바꾼다는 것, 심지어 호르몬 분비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빨간색을 보면 심장이 빨라집니다.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초록색을 보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색깔은 기운의 통로라고 봅니다. 단순히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의 방향을 바꾼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기운, 머무는 기운, 나가는 기운, 색깔이 이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지갑은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머무는 물건입니다.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열고 닫습니다. 그 지갑의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부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님,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색깔 때문에 돈이 안 모인다고 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벽 색깔, 가구 색깔, 조명 색깔, 이것들이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풍수의 뿌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풍수는 오행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시, 진, 쇠, 따, 가, 까지, 개. 이 5가지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운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탄, 칸칸, 안칸, 한찬, 안칸칸, 한찬칸. 검정과 진한 파랑은 수수의 기운입니다. 그럼 재물은 어느 기운과 연결됩니까? 금, 기입니다. 금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오행에는 상극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화, 보는 금기물 녹입니다. 불이 쇠를 녹이듯이 화의 색깔인 붉은색이 지갑에 있으면 재물의 기운인 금의 기운이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빨간 지갑이 문제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빨간색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오행의 충돌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금의 기운인 흰색이나 빛이 좋겠네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깔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색깔이 어떤 상태인지, 그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지갑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좋은 색깔의 지갑도 관리가 엉망이면 기운이 죽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재물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갑은 그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야. 타고난 게 다른 거야. 아닙니다. 재물운은 타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강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문제인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색깔, 이것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이 색이 왜요? 이건 좋은 색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움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절대로 지갑에 쓰면 안 되는 색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색깔 중에 본인 지갑 색깔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버리러 가지 마십시오. 색깔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 색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바꿀 때도 제대로 바꿉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지금 빨간 지갑 쓰고 계신 분들 잠깐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화려합니다. 눈에 띕니다. 기운차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빨간색은 행운의 색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기란색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에 붙이는 부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갑은 다릅니다. 지갑에서 빨간색은 화포의 기운입니다. 불입니다. 불은 무엇을 합니까? 태웁니다. 재물을 태웁니다. 들어온 돈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빨간 지갑을 오래 쓴 분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충동구매, 불필요한 지출, 감정적인 소비, 기분이 좋으면 삽니다. 기분이 나빠도 삽니다. 이유 없이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장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지출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 세일 기간입니다. 예쁜 빨간 지갑이 눈에 띕니다. 마음에 듭니다. 삽니다.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습니다. 들고 다니면 눈에 띄고 뭔가 활기찬 느낌도 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꼈는데 돈이 없습니다. 외식도 줄였는데 통장이 그대로입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후의 기운이 지갑 안에서 재물을 계속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빨간 지갑 쓰는데 돈 잘 모으는데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다른 곳에서 그 기운을 이미 잡고 있거나, 둘째,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새고 있거나, 재물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집니다. 마치 그릇에 작은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밝고 화려한 주황색, 그리고 형광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노란색은 토도의 색이라 좋은 것 아닌가요? 황금색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란색 계열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은한 황금빛 차분한 머스터드 계열, 이런 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광에 가까운 노란색, 자극적이고 튀는 주황색, 이것은 다릅니다. 이 세 개의 문제는 기운이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뜹니다. 한 곳에 모이질 않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머물지 않습니다. 수입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 같은데 정작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서 수입이 생기는 분들, 그런데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은 분들, 지갑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밝은 색이 기운차고 좋은 거 아닌가요? 칙칙한 색보다 화사한 색이 더 활기차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기운이 강한 것과 기운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너무 강한 불은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태웁니다. 너무 산만한 기운은 활기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고요하고 안정된 곳에 쌓입니다. 요란한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놀라운 색깔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지금 파란 지갑 쓰고 계신 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파란색은 깔끔합니다. 세련됩니다. 차분하고 신뢰가 가는 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놀라십니다. 파란색이 왜요? 파란색은 수시의 기운입니다. 물입니다. 물은 무엇을 합니까? 흐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 고인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은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물의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흐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나갑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절반이 없습니다. 어디 썼는지도 모릅니다. 물처럼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파란 지갑을 오래 쓴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끼는 것 같은데 항상 빠듯해요. 월급은 있는데 항상 빈곤한 느낌이에요.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수시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파란색이라고 다 같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진하고 어두운 네이비 계열, 이것은 수시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모무, 이니, 모쉐, 파모이, 모모이, 카이, 찬, 치. 돈이 새는 동시에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밝고 연한 하늘색, 이것도 수수의 기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색의 농도가 달라도 기운의 방향은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 주황, 형광, 노란색, 파란색.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아니라 색깔의 상태가 문제인 경우입니다. 색이 아무리 좋아도 상태가 나쁘면 기운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 분들 아직 지갑을 버리지 마십시오. 색깔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색깔만 바꾸면 바꾼 지갑도 결국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의 재물운의 색깔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색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갑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색깔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지갑 언제 사셨습니까? 1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아니면 5년 그 이상 됐습니까? 모서리가 닳았습니까? 안쪽 천이 들떠 있습니까? 지퍼가 뻑뻑합니까? 색이 바랬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쓰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돈 주고 산 건데 멀쩡한 걸 왜 버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약하는 마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 좋은 손님이 오겠습니까? 기운이 넘치는 손님이 머물겠습니까? 낡은 지갑에서 살고 있는 재물의 기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못 쉽니다. 기운이 죽어 있습니다. 기운이 죽은 집에는 기운이 없는 돈만 옵니다. 빠듯하게 들어오고 빠듯하게 나갑니다.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낡은 지갑이 만들어내는 삶의 패턴입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오랫동안 돈이 안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끼셨습니다. 저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있는데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지갑을 보았습니다. 7년 된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가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쪽은 더 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을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직접 말씀드리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낡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바로 꺼내서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영수증이 구겨져 있습니까? 카드가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멤버십 카드, 포인트 카드,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쿠폰, 몇 년 전 명함, 이것들이 지금 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여유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꽉 막힌 곳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둘 곳이 없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카드 더미, 오래된 쿠폰들이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려다가 발길을 돌립니다. 카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카드가 몇 장입니까? 4장, 5장, 6장, 7장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종 할인카드 다 이유가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트 할인, 이건 주유 할인, 이건 카페 할인.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카드가 지갑 안에 있으면 재물의 흐름이 여러 갈래로 쪼개집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스스로도 파악이 안 됩니다. 재물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갑을 어디에 두십니까? 집에 돌아오면 지갑을 어디에 놓습니까? 소파 위에 던집니까? 신발장 위에 올려놓습니까?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아무데나 놓습니까? 심지어 바닥에 두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대합니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제자리에 놓습니다.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머무는 집인 지갑을 아무 데나 던지고 있습니다. 기운은 대우받는 곳에 머뭅니다.
천대받는 곳에서는 떠납니다. 지갑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재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물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재물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갑을 어느 방향으로 보관하십니까? 지갑은 세로로 보관하는 것보다 가로로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눕혀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폐가 눕는 방향으로 지갑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보관하는 자리는 고정된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되면 재물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지갑이 머무는 자리를 정하십시오. 깨끗한 자리에 반듯하게 모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낡은 지갑, 영수증과 카드 더미, 함부로 던지는 습관, 정해지지 않은 보관 자리,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색깔을 바꾸기 전에 이것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집을 고치지 않고 인테리어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색으로 바꿔도 기운이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낡음, 잡동사니, 보관 습관, 이것들을 모두 고쳤습니다. 색깔도 바꿨습니다. 정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갑 안에 무엇을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색깔이 재물을 부릅니까?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쁜 색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쁜 색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쁜 색을 피하는 것과 좋은 색을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은 막혀있던 구멍을 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은 그 구멍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칙칙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 생각을 바꾸고 가십시오. 검정색은 가장 오래된 재물의 색입니다. 수렴의 기운입니다. 모으는 기운입니다. 흩어진 것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기운입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재물을 안으로 잡아당깁니다. 들어온 돈이 머뭅니다. 쌓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재물을 지켜온 사람들, 조용히 불을 쌓아온 사람들, 그분들의 지갑이 어떤 색입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검정색이거나 진한 갈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은 조용한 곳에 쌓입니다. 요란한 곳을 피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그 조용함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정색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광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낡고 색이 바랜 검정, 때가 타서 회색이 된 검정, 가죽이 갈라진 검정, 이것은 검정색의 좋은 기운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좋은 색도 상태가 나쁘면 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색 계열입니다. 초콜릿색, 짙은 브라운, 따뜻한 꼬박색, 이 색들은 토토의 기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묵직한 기운입니다. 토는 무엇을 합니까? 씨앗을 품습니다.
뿌리를 잡아줍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색 지갑을 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계획적인 저축이 생깁니다. 조금씩이지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돈은 없어도 꾸준하게 모이는 돈이 생깁니다. 이것이 갈색 기운이 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색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쌓이게 하는 색입니다. 재물운을 처음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색이 바로 이 갈색입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빠른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갑 바꾸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씨앗을 심한다고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는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갈색 지갑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토의 기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물의 뿌리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황금빛 샴페인 골드, 베이지에 가까운 골드 계열입니다. 이 색은 금짐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재물의 색입니다. 그런데 이 색을 말씀드리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금색 지갑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금색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금색, 샴페인처럼 부드러운 골드, 베이지와 금이 섞인 듯한 색, 이런 색은 재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번쩍번쩍하는 금색, 자극적이고 요란한 금색,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금색, 이것은 오히려 기운이 분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재물은 은은하게 빛나는 곳에 머뭅니다. 요란하게 빛나는 곳에서는 떠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금빛 지갑은 이미 어느 정도 재물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아직 재물의 기운이 약한 분들이 황금빛 지갑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빈 그릇에 황금 장식을 한 것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안은 비어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그릇을 따라갑니다. 이미 있는 기운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 황금빛의 역할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먼저 기반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황금빛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세 가지 색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정, 갈색, 황금빛.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보면 각자 오행의 균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화호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수술화의 기운을 더해주는 것이 균형을 맞춥니다. 어떤 분은 토도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갈색 계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분은 금금의 기운이 이미 넘칩니다. 이런 분에게는 황금빛이 오히려 기운을 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색깔 선택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를 알아야만 지갑을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게 적용되는 색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특히 검정과 갈색은 어떤 분들에게도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십시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색깔 바꾸면 되겠네요. 그런데 잠깐 색깔을 바꿨습니다. 검정색으로 새 지갑을 샀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갑 안에 넣어두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을 넣느냐?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을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색깔을 바꿨습니다. 상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에 넣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지갑은 이미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집이 살만한 곳이 되기도 하고 살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지금 지갑 안에 영수증이 있습니까? 한 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아니면 몇 장인지 세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영수증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지나간 지출의 기록입니다. 그 종이 안에는 돈이 빠져나간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지갑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돈이 나간 흔적들입니다. 지출의 기운들입니다. 그 기운이 지갑 안에서 계속 무슨 신호를 보냅니까? 돈은 나가는 것이다. 이 지갑에서 돈은 빠져나가는 것이다. 재물의 기운은 그 신호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대로 흐릅니다. 영수증은 매일 정리하십시오. 그날 꺼내십시오.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리십시오. 귀찮으십니까? 그 귀찮음이 재물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작은 것도 흐트러 보지 않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드입니다. 지금 지갑 안에 카드가 몇 장입니까? 한번 꺼내서 세어보십시오. 3장입니까? 5장입니까? 7장입니까? 10장이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마트 할인카드, 주유 할인카드, 카페 포인트 카드, 병원 카드, 도서관 카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한 장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카드 한 장이 있으면 통로가 하나입니다. 카드가 5장이면 통로가 5개입니다. 카드가 10장이면 통로가 10개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지갑 안에 10개나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느 카드로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재물을 지키는 사람은 통로를 줄입니다. 주로 쓰는 카드 2장, 많아야 3장.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십시오. 급할 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급할 때 필요한 카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합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지갑의 주인은 돈이어야 합니다. 카드가 아닙니다. 카드가 많을수록 지갑 안에서 돈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래된 잔돈, 구겨진 지폐, 부서진 동전들입니다. 지갑 깊숙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동전들이 있습니까? 구겨지고 낡은 지폐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기운이 막힌 돈입니다. 순환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돈입니다.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고인 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 막혀 버립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쓰이고 다시 들어오고 이 순환이 재물의 흐름입니다. 오래된 동전들은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게 쓰십시오. 기부하십시오. 좋은 곳에 쓰십시오. 막힌 기운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가 지갑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씨앗돈입니다. 씨앗돈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쓰지 않는 돈입니다. 지갑 안에 항상 있는 돈입니다. 가장 큰 단위의 지폐 한 장, 5만 원짜리 한 장입니다. 이것을 지갑 안에 반듯하게 보관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재물의 기운은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돈이 있는 지갑에 돈이 더 들어옵니다. 돈이 없는 지갑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갑 안에 씨앗돈이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그 지갑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 지갑에는 돈이 있다. 이 지갑은 돈이 머무는 곳이다. 그 신호가 더 많은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돈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을 쓰는 순간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둘째, 반듯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구겨지지 않게 하십시오. 지갑 안에서 가장 안쪽에 가장 반듯하게 놓으십시오. 셋째, 정면이 앞을 향하게 하십시오. 지폐의 앞면이 당신을 향하도록 넣으십시오. 재물의 기운이 당신을 향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5만 원짜리 한 장 그냥 넣어두는 것.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지갑 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5만 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운의 차이입니다. 신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갑 안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 영수증, 너무 많은 카드, 오래된 잔돈, 지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씨앗돈 한 장, 이것만 지켜도 지금 쓰고 계신 지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색깔도 바꿨습니다. 정리도 했습니다. 씨앗돈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물운이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져도 그릇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갑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색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 무엇을 넣느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지갑을 몇 번을 바꿔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부자들은 어딘가 나쁜 사람들이다. 돈 밝히면 천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당신 곁에 머뭅니까? 당신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을 당신이 가까이 두겠습니까?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면 돈도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이 부자를 나쁘게 보면 부의 기운이 당신 곁에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재물을 밀어내고 있으면서 재물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까?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어릴 때 들은 말들, 돈이 다가 아니야. 돈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재물의 기운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선하게 쓰면 선한 일을 합니다. 나쁘게 쓰면 나쁜 일을 합니다. 칼이 나쁩니까? 칼로 밥을 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칼로 사람을 해치면 생명을 빼앗습니다. 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무심코 받아서 아무렇게나 구겨 지갑에 넣습니까? 서 있는 채로 급하게 쑤셔 넣습니까? 아니면 받는 척 하면서 사실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입니까? 지폐를 구겨서 넣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폐를 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재물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을 구기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멈추십시오. 반듯하게 펴십시오. 정면이 위로 오게 하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서 넣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쁜데 어떻게 매번 그래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바쁘다는 것, 시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재물을 대하는 당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는 시간을 냅니다. 재물이 정말 소중하다면 10초면 됩니다. 반듯하게 펴서 넣는 것 10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쓸 때의 마음입니다. 돈을 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깝다, 또 나간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쓰다가는 평생 못 모은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냅니까?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으로 나간 돈, 억울한 마음으로 나간 돈, 불만을 품고 나간 돈,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불만의 기운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기운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을 담고 흐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쓴 돈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더 큰 기운을 끌고 돌아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 쓰인다, 감사하다, 밥값을 냅니다. 이 돈이 내 몸을 살렸다, 감사하다, 관리비를 냅니다. 이 돈이 내 집을 지켜준다, 감사하다, 세금을 냅니다. 이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감사하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말의 기운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이번 달도 빠듯하네. 언제 편하게 살아보나?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이런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말은 선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기운이 흐릅니다. 나는 항상 돈이 없어. 이 말을 매일 하면 재물의 기운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흐릅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주문입니다. 나쁜 주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끄는 나쁜 주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들을 바꾸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돈이 나에게 잘 흘러온다. 나는 재물이 좋아지고 있다. 감사하다. 믿기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쁜 말을 매일 하는 것과 좋은 말을 매일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 달만 실험해 보십시오. 딱 한 달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질투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이웃이 새 차를 샀습니다. 친구가 집을 장만했습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SNS에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심으로 기쁩니까? 진심으로 축하가 됩니까? 아니면 가슴 한편이 불편합니까? 은근한 질투심이 올라옵니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이 생깁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남의 재물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은 자신의 재물운도 함께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남에게 보내는 저주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운은 내가 내보낸 대로 돌아옵니다. 미움을 내보내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질투를 내보내면 질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내보내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나는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럽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 사람이 잘 됐다. 그 기운이 나에게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의 재물운이 세상에 흐른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운이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질투는 그 기운을 막는 벽입니다. 축하는 그 기운을 내게 부르는 문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돌아보십시오. 돈에 대한 생각, 받을 때 태도, 쓸 때의 마음, 말의 기운, 질투와 비교, 이 5가지 중에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재물운을 막고 있는 진짜 원인입니다. 지갑을 바꾸는 것보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뀌면 지갑의 기운도 함께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을 차례입니다. 색깔도 알았습니다. 상태도 알았습니다. 안에 무엇을 넣는지도 알았습니다. 마음의 기운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색깔 이야기로 시작해서 기운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지갑의 상태를 봤습니다. 안에 무엇을 넣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기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으로 가져가실 자리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다가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바뀌면 그 기운이 다음 것을 바꿉니다. 그것이 또 다음 것을 바꿉니다. 재물은 이렇게 쌓입니다. 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지갑을 꺼내십시오. 색깔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색깔입니까? 빨간색, 형광에 가까운 노란색이나 주황색, 파란색 중 하나라면 지갑 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장 오늘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생각이 시작되면 기운이 움직입니다. 둘째, 지금 지갑 안을 열으십시오. 영수증을 모두 꺼내십시오.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지금 바로 버리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지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셋째, 카드를 꺼내서 보십시오. 지금 자주 쓰는 카드, 실제로 필요한 카드 3장을 고르십시오. 나머지는 집에 두십시오. 서랍 안에 보관하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 밖에 두는 것입니다. 넷째, 씨앗돈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십시오. 반듯하게 펴십시오. 지갑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정면이 앞을 향하게 넣으십시오. 이 돈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열매는 없습니다. 다섯째, 지갑을 둘 자리를 정하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놓으십시오. 깨끗한 자리여야 합니다. 반듯하게 놓으십시오. 소파 위에 던지지 마십시오.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지갑이 쉬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물이 머무는 집이 편안해야 합니다. 여섯째, 돈을 넣을 때 반듯하게 정렬하십시오. 거스름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펴십시오. 방향을 맞추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넣으십시오. 10초입니다. 이 10초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돈에 대한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라는 말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돈이 나에게 잘 흘러온다. 감사하다.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자, 이제 지갑을 교체하실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은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합니까? 보통 3년에 한 번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어도 낡고 기운이 빠진 지갑은 바꾸십시오. 그리고 새 지갑을 고를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형편에 맞는 지갑을 고르지 마십시오. 되고 싶은 모습에 맞는 지갑을 고르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싼 지갑,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지갑을 들고 다닐까? 그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무조건 비싼 것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것을 고르라는 말입니다. 기운이 살아있는 것을 고르라는 말입니다. 기운은 미리 맞춰두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모습의 기운을 먼저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새 지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지갑을 사면 처음 산 이틀은 쓰지 마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안팎을 닦으십시오. 씨앗돈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서랍 안에 보관하십시오.
3일 동안 지갑이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집을 먼저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3일 후에 꺼내십시오. 그때부터 사용하십시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지갑의 재물을 환영하는 기운을 심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지갑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갑을 반듯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반듯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갑 하나가 당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갑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변화가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큰 강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하듯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바꾸겠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의 통장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변화는 결심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도움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재물운이 바뀌면 그 가정이 바뀝니다. 그 가정이 바뀌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풍요로워집니다. 재물은 나눠도 줄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것도 기운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딱 한 달입니다. 색깔을 바꾸십시오. 영수증을 정리하십시오. 씨앗돈을 넣으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쓰십시오. 한 달 후에 지갑을 보십시오. 통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보십시오.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과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현관에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지갑을 써도 아무리 색깔을 바꿔도 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갑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